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이제 나흘 뒤면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정부와 의협 간의 갈등이 조금 전에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재점화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또 끊이지 않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 근절을 위해서 정치권이 정책 강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 위원장을 맡으신 지 이제 8개월이 이제 지나셨는데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행안위가 국회 상임위 중에 법안 처리 1위를 달성을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먼저 그 행안위의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이제 그 8개월 동안의 그 소회부터 들어볼까요?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안부, 그리고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선관위 등이 소속 기관입니다. 소속 기관이고 국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어쩌면 상임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법안 통과 숫자가 1등인 상임위에 국회의장께서 격려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셨는데요. 저희가 어떻든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법안 통과를 1등을 했습니다. 저희 행안위 소속 기관이 많아서 행안위에 들어오는 법안도 너무나 많습니다. 며칠 전까지 1,200개가 넘는 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난번에 266개, 지난해에 그렇게 통과를 시켜서 1등을 했고요. 저희가 했던 일 중에 이렇게 법안 통과 중에는 혹시 구하라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엄마가 어릴 때 아이들을 버리고 나갔는데 구하라 양처럼 세상을 떠났더니 그 구하라 양의 재산을 노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구하라법, 소방관인 경우가 똑같은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떠난 부모는 아이의 목숨값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공무원 구하라법을 통과시켰고요. 며칠 전에는 73년의 통한의 역사 4.3 제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4.3 제주 사건을 이제 명예회복을 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배보상까지 하는 73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법안을 저희가 통과시켜서 이번에 26일 본회의에 통과시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질문할 걸 미리 다 한 번씩 크게 이제 짚어주셨는데 구하라법 또 제주 4.3 특별법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그 아까 이제 인센티브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인센티브는 혹시 어떤 걸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받은 인센티브는 지금은 없는데요. 기존에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더 나가서 많은 것들을 배워오게 하는 기회를 좀 더 준다든지 그런 것인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저희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행안위가 또 성과 중에 하나가 또 말씀드린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과 전 국민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전 국민에게 드리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드릴 때는 그거를 저희가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결하는 일을 지난해에 했고요. 요즘은 일자리를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공공 관련한 일자리 저희 행안위에서 만들어서 두들겨서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나흘 뒤에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소방 쪽에 적극 지원을 당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준비에 나서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안내해 주시죠. 코로나 그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그 확진자를 운반하거나 이렇게 그 병원까지 모시고 가는 일들을 소방청에서 하기도 합니다. 사실 되게 위험한 일들인데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온 소방청이 되게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코로나 백신 지원단을 꾸렸습니다. 행안부 차원에서 코로나 백신 지원단을 꾸리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아니면 화이자, 모더나 이런 그 백신들이 냉동 상태에서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장하는 장소, 운반 이런 모든 부분에 소방 관계자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고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또한 소방 관계자분들이 하게 되고 그래서 소방청에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냉동이 제대로 안 돼서 다 폐기 처분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소방청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소방청만이 아니라 행안위에서 17개 시도 그리고 2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나서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게 하고 접종하게 하고 이런 일이 저희가 만든 코로나 백신 지원단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행안위가 이게 중요한 일이어서 지금 질문 말씀처럼 소방청이 또 백신을 맞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드리게 된 것입니다. 네네. 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때문에 또 의사들이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때문에 이 백신 접종 협력 체계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야 그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고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고 너무 소중한 분들이고 그래서 백신 접종도 의료 지원하시는 분들 먼저 접종하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의 갈등 국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뭐냐면 살인을 했거나 성폭행을 저질렀거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에 네. 한해서 질이 아주 나쁜 경우를 그렇죠. 아주 재질이 나쁜 경우입니다. 대한민국의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 살인을 저질러서 그리고 성폭행을 해서 그러면 사실은 의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의사를 할 수 없게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입니다.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에 실형을 살고 나오는 경우도 쉽지 않죠. 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럴 때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거다라고 해서 대다수의 의사 선생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의사의 자격이 없다 이런 것인데 네. 또 여기에도 만약에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5년이 지난 후면은 그 의사 면허를 가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집행유예인 경우이다. 그러면 2년 후에 의사 면허를 다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연 이걸 거대 여당이 통과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가짜 뉴스죠. 이와 관련한 법안은 기존부터 계속 나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내용이지 대다수의 의사 선생님을 상대로 하는 일, 아니 살인과 성폭행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상황과 관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안은 계속 논의되어 왔던 거지 갑자기 백신 접종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네. 정치권이 이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여야가 다 합의한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약간 이제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예. 5년 후 실형을 살고 난 뒤에 5년 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 상황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참혹한 그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질 네. 않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아동 학대 해결에 이제 앞장선 이제 위원장님께서 네. 그 얼마 전에 그 통과된 아동 학대 처벌법 개정안이 있지만 예. 아직도 이 법안도 더 보완이 필요하고 그렇죠. 적절한 이제 집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여행용 가방에 감금되었던 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인이처럼 16개월 된 아기가 속 안에 내장이 다 끊겨진 상황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사실은 해결이 필요한데 네. 제가 아동학대 방지법을 만들어서 계속 준비 작업을 했었는데 법사위에서 통과가 어려운데 이번에 이제 정인이 사건이 어쩜 너무나 슬픈 사건을 계기로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그게 문제입니다. 슬픈 사건, 거대한 사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야 법안에 박차를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예방을 할 수 있게 먼저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완전히 근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내 소유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는 부모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이고 가족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이고 대한민국 미래를 지켜내줄 기둥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어쩌면 몇몇 부모들이 아이가 나에게 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좀 바꿔주는 대한민국의 문화 바꾸기 운동 또 저는 좀 펼쳐져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들은 저희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고요.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엔 경찰이 초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들이 초동에 대처하려고 해도 처우나 아니면 소송이 걸릴 위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동학대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도 손해보지 않고 징계받지 않게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예. 네, 또 연장선상 위에 있는 그런 법안인 것 같은데요. 사랑이와 혜인이 입법에 대한 이 통과를 진짜 촉구하셨습니다. 네.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법에는 아기가 출생하면 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아빠도 가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혼부, 아기를 낳고 떠난 엄마의 경우에는 그 엄마가 동의하지 않으면 미혼부는 아기 출생신고를 할 네. 수가 없습니다. 태어났는데도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얼마 전에 아기가 8살이 됐는데 출생신고가 안 돼서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래서 출생신고가 안 된 채로 이름이 없었던 아이죠. 그런데 그 엄마가 미혼부하고 갈등 속에서 아이를 사망케 합니다. 그런데 그 미혼부는 그 아이를 따라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이것이 세상에 이슈가 됐습니다. 제가 그전부터도 이 법을 만들어 놨는데 네. 대한민국의 아기가 출생을 하면 모 또는 부가 출생신고할 수 있다라고 딱 한 글자만 넣어주면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출생신고가 되고 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도 갈 수 있고 의료보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 글자만 고치는 법안을 빨리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다면 대한민국의 사랑이 그리고 혜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아기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출생신고할 수 있게 제가 2015년에 통과시켰습니다. 혜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아까 그 8살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망신고에서조차 무명여라고 이름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 딱한 아이의 사정을 대한민국 국회가 빨리 답을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 그리고 혜인이법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법사위에서 그 법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고 힘 좀 넣어주시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도 출생신고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없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행언의 또 다른 성과가 또 내일은 탄생을 법사위입니다. 할 수도 네. 있겠군요. 법사위에서. 네, 네. 그동안 이제 행안위 지난 8개월 동안의 주요 성과 중에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던 국민구하라법 네, 네, 네. 대표 발의를 하셨고 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 국민구하라법은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의미 같이 묶어서 좀 들어볼까요? 네. 행안위에서 통과시킨 법은 공무원 구하라법이었습니다. 공무원 소방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살 때 엄마가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공무원 소방관이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에겐 유족 위로금이라고 해서 약 8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 중에 반을 1살 때 이 아이들을 버리고 간 엄마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이 세상을 떠나면 매달 연금이 91만 원씩 나옵니다. 이것을 그 1살 때 버리고 왔던 엄마에게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네. 이것을 자동으로 가지 못하게 공무원 구하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공무원은 이렇게 해서 부정한 일이 없게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게 민법입니다. 구하라처럼 일반 국민은 구하라가 어릴 때 엄마가 떠나서 한 번도 교섭도 하지 않고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는데 그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반을 엄마가 나한테 줘라고 소송을 걸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옳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하라를 기른 그 가족들의 또 다른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 엄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게 국민구하라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구하라법은 아직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아까 사랑이 그리고 해인이법처럼 법사위 통과 문턱이 높습니다. 통과시켜줘야 합니다. 행안위에선 제가 있었고 행안위 위원들은 모두 다 찬성했고 정부도 찬성해서 네. 공무원 구하라법 통과됐는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무부가 빨리 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의기투합해서 합의해서 통과시켜줘야 합니다. 네네. 4.3 제주 4.3법은 73년이 지났습니다. 빨갱이, 좌익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평범한 국민들이 살해당하고 죽어간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73년 만에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빨갱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규명해주고 그런 다음에 명예를 회복해주는 일 그리고 그때 상해를 입어서 정말 평생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 제주도는 제삿날이 다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날 집단으로 네. 죽어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일정한 보상을 미래 세대에게 짐을 주지 않고 일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들을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올 한해 네. 남은 목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는 기관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 제대로 의미 있게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드리는 일, 그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입법으로 그리고 예산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이 코로나처럼 어려울 때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펼쳐나가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일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인 저 서영교가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정부와 의협 간 갈등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을 중심으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